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져왔는데 바로 K8을 또 가지고 왔죠. 근데 이 K8은 저희가 많이 리뷰했고 출시한 지 좀 꽤 됐잖아요. 게다가 이 K8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죠. 왜 갑자기 이 K8을 가지고 왔느냐? K8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뭐예요? 그랜저잖아. 그랜저란 말이에요. 근데 그랜저의 반응이 어때요? 요즘 좀 심상치 않죠. 리콜을 9번이나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K8이 그랜저를 좀 이겨보자, 뭔가라도 좀 해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K8이 엄청난 트림을 새롭게 출시를 했죠. 보통 연식 변경을 하면은 상품성을 강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설명했었던 제네시스 G80, GB80도 연식 변경을 통해서 뒤쪽에 캘리퍼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LSD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뭔가 좀 상품이 개선되고 추가 금액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을 기본 품목으로 넣어주는 등 상품성 개선이 됩니다. 근데 K8은 기존에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는 모델이잖아요. 왜 그렇게 그랜저를 신경을 쓸까? 판매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2월달 기준으로 그랜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전체 판매량의 2등 9,000대 이상이 판매가 됐습니다. K8은 과연 얼마나 판매가 됐을까요? 4,000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랜저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판매가 안 된 거죠. 기아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K8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랜저에 근접하는 혹은 그랜저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이번에 스페셜 트림이 출시가 됐습니다. 원래 이 K8이 트림 뭐가 있었어요? 2.5 기준으로 봤을 때 노블레스 라이트, 노블레스, 시그니처가 있었고 3.5에는 플래티넘까지 4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가지고 온 차는 2.5와 0.6 하이브리드를 얘기해 볼 텐데요. 원래는 시그니처가 최상위 트림이었죠. 근데 이번에 그랜저를 이기기 위해서 시그니처 스페셜 에디션 트림을 출시를 했습니다. 시그니처 스페셜은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께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일단은 어떤 상품이 개선이 됐느냐, 가격은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2.5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시그니처 트림, 가장 최상위 트림이 3,932만 원입니다. 시그니처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4,099만 원이에요. 한 16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스페셜 트림 나왔잖아, 그랜저 잡는다며. 그럼 가격을 오히려 인하를 한다든지 옵션을 좀 더 많이 추가를 해준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나 기아에서 가장 잘하는 게 연식 변경이나 뭔가 상품성 강화 모델이 나오면,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내면은요, 옵션으로 이제 추가를 해야 됐었던 그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같은 경우 시그니처에서 드라이브 와이즈 80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 품목이 시그니처 스페셜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사실 대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K8을 가지고 온 거예요. 2.5에는 원래 전자식 서스펜션이 안 들어갔습니다. 3.5를 가야지만 들어가는 게 전자식 서스펜션이었거든요. 하이브리드에도 옵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2.5 스페셜 트림에 기본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격을 또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드라이버 와이즈가 원래 80만 원이고 전자식 서스펜션 옵션이 9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기본으로 2.5에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원래 가격이 170만 원 올라가요. 그러면은 스페셜 트림으로 묶었을 때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싼 거거든요. 아, 이제 놈들 이거 장난하나, 이거 왜 이거 3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가격만 놓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게 뭐냐면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거든요. 2.5 같은 경우에도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K8에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그랜저도 2.5 이슈가 있어서 판매량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2.5가 주력이에요. 근데 K8도 팔아야 되는데 K8에는 이전까지 전자식 서스펜션을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연식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이 출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스페셜 트림을 추가를 한다면 외장 컬러, 트림에 따른 색상 선택,
그러니까 요 트림은 요거밖에 선택 안 돼. 상위 트림은 요거 컬러만 선택할 수 있어 라는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K8 같은 경우에는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컬러. 요거 뭐냐면 그 스팅어 우리 최근에 그 단종된다 그랬을 때 그 비트 360 가서 찍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컬러 무광 그레이 스페셜 트림에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내도 딥그린 컬러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두운 초록색 있거든요. 그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휠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5가 아니라 1.6 하이브리드를 저희가 가지고 와가지고 기존 18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2.5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스페셜 트림밖에 선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뭔가 하이브리드 차별을 준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연비 때문에 휠 사이즈를 좀 작은 걸 넣어줘요. 그래서 2.5에만 19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부터 많이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이 K8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기아차들 보면 K5 K3 화려하고 내 눈의 그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뭐 그런 매력들이 있거든요. 단점이 좀 보다 보면 금방 질려. 아, 이거 좀 뭔가 예쁘긴 한데 좀 질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K8은 그런 게 없어요. 뭐 여기서 봐도 예쁘고 여기서 봐도 예쁘고 그냥 어디서 봐도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K8이죠. 게다가 저는 이 하이브리드 리뷰할 때 요거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K8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도 나름 충실한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잔고장도 많이 없고요. 그냥 한번 믿고 구매했을 때 오래 탈 수 있는 차가 K8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몰딩이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여기 안쪽까지 되어 있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 그런 작은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드에 있는 크롬 가니쉬도 나쁘지 않고요. 뭐 워낙 연식 변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또 추가가 됐고, 이번에 그랜저 때문에 결국엔 전자식 서스펜션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옵션들이 좀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달라진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그랜저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옵션을 저희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후면부의 디자인도 예쁘죠. 특히 트렁크 후드를 이어주는 요 라인. 사실 저는 K8의 가장 큰 매력이 여긴 것 같아요. Y자로 이어져 있는, 쭉 연결되어 있는 이 테일램프에 후면부 중앙 리드와 이어져 있는 이 볼륨감, 역동적인 느낌. K8은 밤에 볼 때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막 테일램프 이렇게 불 들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고. 자, 운전석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8의 실내는요, 그냥 넓으면서도 뭔가 되게 좀 눈에 좀 잘 들어오는, 그리고 인체 공학적으로 딱 앉았을 때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차라는 게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거든요. 멋진 디자인, 편한 승차감, 그리고 나름 사용도가 많은 옵션들, 편리 기능들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차 성향에 맞는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차는 차는 그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스포츠카는 스포츠카에 맞는, 오픈카는 오픈카에 맞는 그런 포지션을 잘 맞춰야 되는데, K8은 그 성향이 되게 잘 맞춰져 있어요. 단순히 K8이 이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너 중심의 주행이도 많은 그런 매력을 가진 차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이 시트 포지션, 그 실내 레이아웃이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있는 거죠. 이 기아 K8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나쁘지 않고, 실제 오너분들도 만족도가 높은 차가 K8이에요. 뭐 디자인 딸리지 않지? 가격도 그랜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500만 원 정도 오르면서 가격도 괜찮고, 전체적인 주행감이나 옵션 구성도 괜찮아서 많이들 좋아하는 그런 구성이죠. 자, 그리고 요즘 신차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있죠. 예전에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8인치, 뭐 6인치 커야 막 10인치 막 이랬는데, 요즘에 이 디스플레이가 많이 커졌죠. 그리고 다 터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로 뭔가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오토 이런 제품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애플 카플레이나 폰 프로젝션 제품들 보면은요, 단점들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속도가 느린다든지, 뭐 아니면은 규격에 안 맞아가지고 뭐 화면이 깨진다든지, 유튜브가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싹 다 잡은 제품이 뭐가 없나 엄청 알아봤어요. 왜냐,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이나 노래 같은 거 간단한 거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됐었는데, 메이튼에서 출시한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선으로 사용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다 보면요, 이게 조금 접촉 불량이 일어나면 금방금방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 자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또 교체를 해줘야 돼요. 불편한 부분들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선보다는 무선이 훨씬 편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요. 또 게다가 여기 보면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메신저, 메시지, 팀앱 이런 거 정도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트에서 만든 이 오토 프로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메이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1년 무상 AS가 됩니다. 그러니까 AS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거 뭐 수입해서 파는 제품들이나 아니면은 좀 검증 안 된 제품들은요, 뭐 성능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고장이 난다든지 뭔가 버벅거렸을 때 수리가 안 돼가지고 요거 사용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이트에서 만들어서 혹시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뭐 고장나거나 뭐 이러면 그냥 AS 맡기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편리한 거죠. 그리고 혹시나 사용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1억 원짜리 배상보험을 또 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용법도 되게 간단해요. 오토프로 기계에 핸드폰을 블루투스 연결만 해놓으면 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껴놓고 안쪽에 숨겨놓으면 안 보여요.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메이튼 안드로이드 오토 프로 역시도 어느 정도 연결하는데 속도가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끼워 놓으면요, 연결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는 어땠어요? 유튜브를 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카스트림을 통해서 유튜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진짜 이거는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유튜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면이 깨져요. 화면이 딱 스크린에 맞지 않고 뭔가 좀 잘린다든지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메이튼 오토 프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깨지는 경우가 없어요. K8 말고도 다양한 차종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종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참,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있는 차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이 아예 없는 차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요거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러링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만 검색할 필요 없이 미러링으로 핸드폰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빠 프로널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도 이런 식으로 와이드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이나 이런 속도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커버를 덮어 놓으면 안 보이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K8 저희가 이제 2.6 하이브리드 가져왔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이브리드 시승기도 최근에 올려드렸었고, 뭐 2.5부터 3.5까지 전 엔진 라인업을 다 리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떤 엔진 라인업을 사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2.5를 사야 되느냐, 3.5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0.6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느냐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장 인기 많은 거는 0.6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금액도 좀 비싸고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대안으로 2.5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차 어떤 엔진 라인업을 타야 되냐고 물어보실 때 간단하게 가성비적으로 좀 도심에서 많이 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2.5를 추천을 드리고요. 고속주행도 좀 많고 좀 편안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3.5를 사라고 말씀드려요. 3.5가 진짜 엔진 회전 질감이라든지 주행감이 2.5랑 차이가 좀 꽤 있거든요.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적인 그 RPM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출력권에 여유가 있거든요. 저속에서의 그런 좀 빠른 반응, 고속에서 좀 더 부드러운 주행감은 3.5 타보셨던 분들은 결국 3.5로 가요. 근데 이게 3.5가 결국에는 뭐 배기량도 높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선택하는데 좀 까다롭긴 해서 선택은 많이 안 하는 거죠. 예전에는 또 K8 같은 경우에는 2.5는 전자식 서스펜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서 3.5로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5에도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이제 가성비나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타는 이 차는 0.6 하이브리드예요. 2.6 하이브리드가 단순히 연비 때문에 타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뭔가 좀 가성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가장 최상위 트림, 가장 비싼 차를 하이브리드 모델로 꼽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이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연비의 효율성도 극대화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모델 10 후반 나오는 거 뭐 1도 아니잖아요. 뭐 17, 18. 잘 나오는 조금 좀 작은 사이즈, 컴팩트 사이즈의 차들은 막 20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기름 넣으면은 그냥 기름 다시 넣을 필요 없이 오래 타는 게 또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도 전자식 서스펜션이 요번에 또 옵션으로 추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은 주행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방지턱이나 고속주행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지금 옵션가가 90만 원이라서 3.5나 1.6 하이브리드 사시는 분들도 선택 많이 좀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게 언제 차이가 나느냐? 저속에서는 일단 방지턱이 지금 우리가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갔는데
자, 높은 속도에서 지나가는 데 느낌이 어때요? 차가 뭔가 꿀렁꿀렁하면서 통 튀는 느낌이 많이 없죠?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높은 속도에서 진입을 하든 낮은 속도에서 진입을 하든 차가 좀 많이 흔들리지 않고 꽉 잡아준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저속에서 요철이 많은 구간, 노면이 좋지 않은 요철 구간에서도 차가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자, 지금 밖에 앞에 보면 노면이 안 좋은 공간이거든요.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권을 지나가도 차가 막 엄청 흔들리라든지 불안한 느낌이 많이 없고 딱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제 고속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요, 이 고속에서 안정성도 또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차이가 나느냐, 조금이라도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 차가 통하고 튄단 말이에요. 요때 차가 튀지 않게 차를 좀 눌러준다는 거죠. 이 전자식 서스펜션을 한번 느껴보셨던 분들은 짧게 탔을 때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많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엄청 예민한 분들이면, 그리고 차를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이거 전자식 서스펜션이네, 아, 이거 차이 좀 많이 나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니고서야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자식 서스펜션인가? 이거 에어서스인가? 이거 일반 그냥 서스야 라는 요 차이점을 그렇게 크게 느끼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전자식 서스펜션은요, 차를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그 차이점이 크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런 요철이나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탔을 때 느끼는 부분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몸으로 계속 전달될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장거리 주행이라든지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피로 누적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전자식 서스펜션은 그런 누적들을 많이 안 쌓이게끔 조절을 해주는 거고, 안 들어간 차들은 이런 거 좀 타다 보면 아, 막 허리 막 찌뿌둥해, 뭐 아니면 좀 운전이 피로해, 이런 느낌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전자식 서스펜션을 좀 들어간 차들을 타면 그런 피로도가 확 낮아진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자식 서스펜션의 차이는 요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5에도 전자식 서스펜션을 집어넣어 준 거는 그랜저를 의식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그랜저가 2.5가 이슈가 있잖아요. 2.5의 판매량이 진짜 줄고 있거든요. 2.5 엔진 시동 꺼짐 요 이슈 하나 딱 터지자마자 대부분이 3.5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0.6 하이브리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아에서는 아, 이거 기회다, 이때다, 2.5 이걸 잡자. 물론 K8도 3.5나 0.6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요거 이제 그랜저가 또 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 3.5 같은 대배기량은요, 이 브랜드 이미지나 이 차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K8보다는 그랜저의 그 럭셔리한, 또 차도 크고 또 신형이고 하다 보니까 3.5 같은 진짜 플래그십의 느낌은 그랜저로 진짜 많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K8 타시는 분들은 그랜저를 타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연령층이 좀 젊어요. 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3.5보다는 2.5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2.5인데 그랜저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2.5 왜 안 넣어줘,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품 개선형으로 새로운 연식을 통해서 스페셜 트림이 추가가 된 거죠. 전자식 서스펜션 진짜 좋습니다. 다른 독일 3사도 마찬가지지만 전자 서스펜션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꼭 기회가 된다면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8이 틈새 시장을 제대로 잡은 거죠. 어쨌든 이걸 좀 저희가 빨리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메이튼에서 만든 오토프로를 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반응 속도, 그리고 최적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메이튼이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거의 전 차종 다 만들잖아요. 전 차종 모든 부품들을 웬만하면 다 애프터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호환성이 좋고, 무엇보다 1년 무상 AS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제품이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AS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게다가 유튜브까지 나오고요. 게다가 선도 주렁주렁하게 매달릴 필요 없이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K8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워낙 K8이야 상품성도 괜찮은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2.5에는 안 들어갔었던 전자식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적용해 주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는 대부분 다 어차피 무조건 선택을 하거든요. 좀 반응이 안 좋은 게, 아니 옵션을 선택할 수 없게끔 그냥 기본으로 다 때려박아서 이거는 좀 뭔가 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그니처 트림 선택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기본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에서도 기본 고객들의 요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선택하는 옵션들을 넣어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게다가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은 외장 컬러라든지 실내 옵션 컬러 트림을 다른 트림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을 또 넣어주기 때문에, 어차피 시그니처 트림 선택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옵션 다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K8 그냥 뭐 노블레스나 노블레스 라이트와는 차별점을 두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